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135회 1차 합격자 용 예비기술사라고 합니다. 아직 2차를 남겨두고 있어가지고 기술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2차 준비 마무리 잘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빨리 끝내고 지금 눈이 밖에 오고 있어가지고 저희 점심을 드시러 가셔야 되니까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왜안 넘어가죠? 네. 저 일단 간단하게 목차는 제가 학습하게 된 계기랑 학습 기간 그리고 제가 학습 전략 그리고 마지막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숙사를 학습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단순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개발 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아주 제가 공부를 이제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카페를 맨 처음에 가입한 일자를 보니까 한 2022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래전부터 일단 기숙사 자격증에 이제 존재는 알고 이거를 해볼까 말까 하다가 근데 제가 이제 회사가 지방이어가지고 이게 알아보니까 온라인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았어요. 양도 많고 일단 멘토링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접어두고 있다가 어 이제 또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작년쯤에 자기 개발을 해봐야겠다 너무 무료하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회사에서 DB를 조금 해가지고 DAP나 SQLP를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제 같이 회사 이제 동기 직장 동료가 일단 DAP랑 SQLP가 있으셔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기숙사를 준비를 하고 계셨고 어, DAP랑 SQLP보다는 그냥 바로 기숙사를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기숙사 따고 그걸 해도 되니까 그냥 기숙사를 하는 게 낫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숙사를 해야 되나 하고 또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사실. 근데 이제 준비를 제가 예전부터 생각할 때는 주변에 사실 기숙사를 준비를 한 사람은 많았거든요. 한 사람 많았는데 다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게 쉬운 시험은 아니구나. 역시 이게 쉽지만 않겠구나 했는데 주변에서 가장 이제 가까이 있던 분이 합격을 하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이게 되는 시험이구나. 열심히 하면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열심히 하면 진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분이 추천을 딱 해주셔가지고 바로 일정을 찾아보고 11월 10일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학원 등록을 하고 오프라인을 먼저 이제 등록을 하면 온라인 강의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는 그때도 주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먼저 신청을 하고 온라인 강의 들어보고 괜찮으면 오프라인에 등록을 하자 해가지고 맨 처음에 온라인 등록을 했는데 결국에는 오프라인 등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조금 날리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는 뒤쪽에서 이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술사 학습 기간은 조금 운이 좋게 조금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10월 달에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초에 신청을 하고, 근데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10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 바로 온라인 등록해가지고 끝내야겠다 해가지고, 오프라인 등록을 해가지고 끝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그 11월에 시작하는 기필반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3기로 등록을 했고, 여기 을지로 아지트에서 이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0월 중순에 사전 동영상을 이제 학습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딱 한 달이 남은 시간이었어요. 그 기필반 123기 전까지. 그래서 일단 목표는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카페에서 합격 수기를 다 찾아봤거든요. 모든 합격 수기를 다 읽었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너무 조금 오래 전에 합격하신 분들 말고 최근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의 합격 수기를 다 읽어봤고 그리고 앞에 엄청 단기 합격하신 그 제임스 기술사님이 계신데 그분 이제 합격 수기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사전에 학습을 다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 달 시간이 남은 거를
버릴 수가 없어 가지고 인제 그때부터 강의를 이제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합격 수기를 읽다 보시면 공통적으로 다 본인의 서브 노트를 만들게 돼 있어요. 물론 학원에서 제공을 해 주긴 하는데 제가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봐도 서브 노트를 빨리 이게 뭐 도구를 선택을 하셔 가지고 빨리 작성을 하시는 게 무조건 단기 합격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를 일단 정보를 확인을 하고 10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그 동영상을 수강을 하면서 아까 전에 강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로드맵 강의를 듣고 그 실제 세부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사실 한 번 들으면은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도메인 강의 들을 때는 '아 뭐 들어본 거네. 그런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하는데 이제 실제 강의를 가면은 양도 엄청 많고 강의 시간도 많아서 일단 최근 한 달 동안은 '아 이거를 뭐가 있는지만 빠르게 파악을 하고 정리를 미리 좀 해 놓자.' 해서 일단 1.5 배속에서 2 배속으로 시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동영상 학습을 1 개월을 하고 11월 달에 123 기에 입과를 해서 매주 나왔어요. 매주 나왔고 제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였는데 쪼끔 거리가 돼 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저보다 빨리 나오시는 분이 항상 계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 그러면 늦게 가는 거라도 해 볼까.' 했는데 그것도 한 8시 되니까는 집에 가고 싶어져 가지고 빨리 가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 기필반 123 기를 11 월에 시작을 하고 어 1월 달에 종강을 했습니다. 1월 달에 종강을 했는데 저희가 시험이 밀려 버리면서 그 심화반이 조기 이과를 하기에는 너무 쪼끔 남고 그렇다 근데 이제 2 기가 강부심화 2 기가 이미 하고 있었는데 그게 조기 이과를 하기에는 그 시간 강의 횟수가 얼마 안 남아서 3기 조기 등록을 하고 3기 조기 등록을 하면 아마 심화반에서 자료를 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로 추가 학습을 하고 이제 1월 말에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파이널 테스트를 보고 2월 달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여기 이제 시험 성적을 보시면 파이널 테스트 때는 어 이제 사실 저희가 주마다 셀테를 보는데 그 문제에서 다 출제를 해 주시니까 그리고 힌트를 좀 많이 주셔요. 그래 가지고 파이널 테스트 때는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제 10 문제 4 문제를 다 쓰고 모든 문제 3 달러 4 달러를 다 써 가지고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이제 1월 모의고사 때 진짜 점수가 수직 하락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 1월 모의고사 때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아 가지고 지금 131명 중에 98 등이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이 자료 만들면서 찾아보니까 그 131명 중에 안 보신 분이 20 분이에요. 그래서 한 110명 중에 98 등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때 한번 충격을 먹고 그 다시 마음을 정비를 하고 FR 1 일차, 2 일차를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5 일차를 다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135일 때 1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135일 때 '아 이거 승부 걸기에는 쪼끔 내가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1-2 일차만 하고 저는 '토픽이 쪼끔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1-2 일차만 주말에 나가서 시험을 치고 다음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냥 토픽 회독을 돌린 다음에 135 회를 참여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1 일차, 2 일차를만 시험을 보고 135 회를 보게 됐습니다. 사실 토픽 회독이 좀 잘 되어 있었으면 5 일차까지 다 참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꽤 많이 비슷하게 나와 가지고 제가 1-2 일차를 봤는데 여기서 두 개인가가 비슷하게 나와서 쪼끔 잘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히스토리는 그렇고 제가 다음으로 그 전략의 네 제가 이제 학습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서브 노트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보통은 엑셀로 많이들 하시고 저는 안키라는 그 어플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로 정리를 했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답안지를 템플릿이 있어요. 이게 유튜브에 제가 강의를 저희 심화반에서도 막 심화반별로 템플릿 강의를 올려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템플릿 강의를 보고 그 템플릿에 맞춰서 작성하는 연습을 기필반 그 셀테 연습하실 때부터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건 당연한 말이지만 앞에 1 번에서 만들었던 서브 노트를 가지고 계속 회독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기억이 나든 안 나든 계속 돌려 가지고
그 약간 양동이에 항아리에 물 채우는 느낌으로 계속 회독을 돌려서 시험 당일에 됐을 때 이제 그 채워진 물에서 꺼내서 쓰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주간 공부 시간은 일단 최소 30시간은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설정은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회사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요일은 학원 가는 시간은 당연히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30시간이 목표였는데, 이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는데, 또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일이면 하루에 4시간씩 하고 주말에 10시간씩 하면 30시간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히스토리를 찾아보니까 30시간 한 주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 목표를 30시간으로 잡아야 28시간, 27시간 정도는 뽑아낼 수 있어가지고, 목표는 그래도 28시간에 30시간 정도는 잡으시고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간 일정은 제가 이제 일요일부터 시작이죠. 일요일에 이제 학원 수업을 들으면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숙제를 내주시는 게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서브노트 정리해야 할 목록들만 일요일에 조금 힘들지만 그때 미리 좀 뽑아놓고 그거를 월요일이랑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서브노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부터는 회독을 돌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세트를 하고 이제 게시판에다 글을 쓰고 일요일에 피드백 받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주간 일정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 세부 일정으로는 이제 아침에 공부 아니면 운동을 하고 저녁에 밤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저는 평일 루틴을 가져갔는데, 운동은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제가 운동을 원래는 매일 아침에 하고 공부를 저녁에 했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 몸이 그렇게 막 피곤하다는 생각을 안 들었거든요. 잠자는 시간은 똑같은데. 근데 이제 12월 달부터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 해서 아침에 운동을 좀 안 해버리니까 이게 몸이 더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성을 위해서는 운동을 조금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러닝이라도 조금씩 하셔서 체력을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전 시간에 공부 슬래시 운동으로 돼 있는 건, 운동을 격일로 갔습니다. 월, 수, 금 이렇게 가거나 화목, 토를 가서 어, 안 가는 날은 공부를 하고 출근을 하고 그다음 퇴근하고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루틴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세워놔야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공부를 그냥 시작할 수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지만 이게 공부를 오래 하면 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진짜 이 악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 전체적인 일정에서 조금 말을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이제 학습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습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동안 선행학습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토픽이 있구나, 이게 개념이 뭐구나, 이 정도를 체크하려고 1.5배속에서 2배속으로 학습을 했고, 이게 평소에도 그냥 켜놓기인데 이거를 그냥 회사나 뭐 이동할 때 그냥 그 영상을 켜놓고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이게 뭐 물론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나올 때는 그냥 켜놓고 귀로만 듣고, 그래도 그 귀로만 들어도 단어나 용어들이 이제 무의식 중에 각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행학습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하면 좋지만 안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진짜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이게 선행학습 안 하고 바로 오프라인 강의를 와가지고 도메인 강의를 듣고 그날 하려고 하면 약간 소화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면 그 전주 거라도 조금 맞춰가지고 선행학습을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암기장 조기 완성인데, 사실 암기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계속 흐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기로
암키로 정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 이것을 저는 그 동영상 선행학습 하는 기간에 이거를 같이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아까 타임라인에서 본 것처럼 10월 달부터 동영상을 들으면서 암기장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 강의가 이제 23년도에 촬영된 강의다 보니까 현재 그 토픽이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ITP 카페에 보시면 그 강멘토님이 이제 제 앞에 기수분들 숙제를 올려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숙제 내준 거 위주로 일단 암기장을 그때부터 이미 만들기를 시작을 했고, 그때는 뭐 정의랑 키워드 정도로 일단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필반 시작하고 나서는 당연히 이미 제 암기장에는 그 앞전 기수분들이 숙제로 하신 토픽들이 정리가 돼 있을 거니까 그 토픽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고 상으로 표시되거나 선택으로 내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또 추가로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앞서 선행학습 기간에 미리 정리를 하고 그 기필 강의 시작할 때는 미리 정리해놨던 거를 보강하면서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숙제로 안 내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리를 해서 암기장을 일단 조기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독을 시작을 하고 이제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처음에는 진짜 이게 막막하잖아요. 뭐 자도 있고 이게 사실 답안지 보시면 줄이 22줄인데 이거를 아무런 생각 없이 채우려고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토픽을 켜놓고 이 키워드랑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켜놓고 답안지를 쓰려고 해도 답이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저는 모범 답안을 참조를 진짜 많이 했는데, 모범 답안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은 카페 이제 앞에 기수분들이나 뭐 훨씬 선배님들이 올려놓으신 답안들이 있고, 그 조회수가 높은 게 있어요. 그 잘 쓰신 분들이 조회수가 보통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거는 다 이제 캡처를 하거나 제 안키에 붙여가지고 튼튼히 볼 수 있도록 했고, 거기에 없는 것들은 저희 기필반 그 웹드라이브 공유를 받으시면 거기 안에 이제 심화반별로 공유 폴더에 이제 모범 답안을 올려주세요. 거기서 이제 토픽별로 찾아가지고, 아, 이분은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요렇고,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그러니까 아는 지식을 어떻게 답안지에 표출하는지를 모범 답안을 참조를 하면서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암기장은 이렇게 왼쪽은 서브노트 원본이에요. 여기 위쪽에 이제 보신 거는 서브노트 원본이고, 요것도 이제 기필 그 웹드라이브에 다 있거든요. 요거랑, 이거는 이제 김병건 기술사님이 엑셀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해 주신 그 서브노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안키라고 하는 어플도 있고, 웹에서도 작성이 가능한데, 이 형태로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사실 공부를 이미 시작을 하셨으면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기존에 엑셀로 작성했던 거를 이걸로 바꾸라고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힘들지만, 만약에 이제 시작을 하신다면 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어가지고 뭐 어디서든 좀 볼 수 있어서 추천은 추천드리는데, 작성하기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엑셀로 하실지 이걸로 하실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기장을 만들 때는 그 구성 요소를 이렇게 조금 구분을 지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 저희가 답안지 뒤에 템플릿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답안지를 3단표로 좀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학습 초기에는 그 키워드는 생각이 나는데 이 3단표 구분 짓는 게 조금 제가 힘들었어가지고, 애초에 암기장을 만들 때부터 이 기술 요소들을 어떻게 구분을 지으면 좋을까 요거를 생각을 하고 조금 작성을 했더니 답안지 쓰기에는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중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약간 중반 정도 지나가니까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열심히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스터디베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123기 동기분들 중에서 같이 이제 열품타를 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고, 각각
일일 목표 설정, 뭐 하루에 셀티 한 개 올리기, 뭐 공부 3시간 이상 하기 이런 걸 설정을 해가지고 다 스프레드시트로 기록을 하면서 남들 어떻게 하는지도 경쟁 심리도 좀 발휘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터디 베이트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하시면 동기분들 중에서 마음 맞으신 분들이랑 해가지고 같이 약간 자극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 공부하면서 딱 저는 열품타를 이렇게 세워놓고 했는데 제가 쉬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시간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씨,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한데 나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시간이 늘어나는 경험이 있어서 같이 하시는 거 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무한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사전에 만들었던 어떤 암키랑 이거를 이제 사실 암키를 만들면 이거를 계속 넘기면서만 보는데 이거를 넘기면서만 보면 그냥 잔상만 남고 이거를 실제로 안 보고 쓰기에는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인출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출하는 연습은 엑셀로 원래는 맨 처음에 손으로 써보려다가 그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엑셀로 진행을 했고 다음으로 이제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템플릿 숙지인데 이게 심화반 멘토님들이 올려주신 강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강북 심화반 템플릿 강의를 진짜 이거를 많이 봤어요. 약간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답안지를 그 표를 약간 능수능란하게 그릴 수 있을 때까지 공부 안 될 때 이걸 봤던 것 같아요. 막 공부하기 싫을 때 그냥 템플릿 강의나 보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계속 다시 각인을 시켰고 다른 심화반 멘토님들도 템플릿 강의 올려주신 거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템플릿 조금씩 스타일이 다르시거든요.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한데 그거를 찾아서 빨리 이 템플릿을 숙지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템플릿 강의를 활용해서 1, 2교시형 템플릿 숙지를 하고 이거를 이제 셀테랑 주간 시험 저희 주마다 이제 시험 보실 텐데 그 시험에서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베이트를 구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주당 같이 공부한 시간을 이제 체크를 하고 저희가 목표 설정을 아까 셀테를 하는 거를 보통 셀테 하는 걸 잡거든요. 그래서 셀테 하는 거를 처음에는 이 열품타에도 그 인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올리려고 하니까 사진이 한 장밖에 안 올라가서 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분들 작성한 것도 서로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저희 그 카톡방 보면은 그 게시판으로 형태로 사진을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본인이 이제 작성한 셀테를 그날 저녁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피하던 토픽도 다른 분들이 써주는 걸 보면서 사실 그거 한번 보면 그래도 어, 회독 한번 돌린 정도 효과는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실 이거 셀테도 자기가 알아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알고 뭐잘 쓰고 금방 쓸 수 있는 걸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이게 남들 하는 거 보면서 조금 이분은 어떻게 쓰시고 뭐 글씨 뭐 그림 같은 것도 좀 잘 쓰시는 분들 있으면 좀 벤치마킹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독 방법인데 이제 안키 제가 했던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키를 키시면 이게 카드를 앞면 뒷면으로 뒤집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앞면을 놓고 이거를 이제 토픽은 쭉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안키에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면 소프트웨어 공학에 등록된 토픽을 뭐 1번부터 100번까지 쭉 등록을 해놓고 이제 맨 처음에 이거를 딱 띄우면 앞면만 딱 있을 거예요. 앞면만 딱 있으면 이것만 보고 이 밑에 이제 키워드랑 두음을 이제 쓰는 거예요. 여기는 키워드랑 두음만 쓰고 여기다는 이거를 펼치는 연습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공학 기본의 특성은 뭐 비복 변무순이다 하면 이 비복 변무순이 뭔지까지 타이핑하는 게 이 인출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되면 사실 이 비폭 분무순만 봐도 이 뒤에가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실 정도가 되면 사실 이 뒤에 여기까지는 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써줘야 된다고 느낀 게 이게 시험장에 갔는데 이것만 생각나면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사실
이게 더 당황스러운 게 제가 이거를 비복변무순을 외웠는데 뒤에가 생각이 안 나면 무조건 이거를 맞추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른 말이라도 쓰고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생각하느라 시간이 술술 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두음만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펼치는 학습까지 하셔야 나중에 이걸만 보고 요거를 펼치는 그 이게 시험장에서도 좀 원활하게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는 그림은 붙이지 않아요. 그림까지 붙여버리면 너무 양이 많아져서 그림은 그냥 해독 돌리면서 눈에 바르고 약간 토픽별로 무조건 정해져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약간 뭐 CAOS나 무조건 이 토픽은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토픽들은 따로 그暗키에 태그 다는 게 있어가지고 그림 태그를 붙여놓고 그거는 공부 안 될 때나 뭐 집중 안 될 때 그냥 그거 보고 그리는 연습. 이게 템플릿자가 네모나 네모 동그라미 이런 게 제가 이거 몇 개를 그렸을 때 여기가 차는구나. 이거를 조금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분들 하신 거 보고 그거를 그대로 베껴 쓰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회독은 이거는 그냥 합격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쭉, 월요일에 쭉 써보고 제가 틀린 거는 여기다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바로 나오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그 체크된 것들 중에서 또 한 바퀴를 돌리고 수, 목, 금 하고 토요일에는 그러면 이제 토요일쯤 되면 엄지간하면 거의 다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전체 한 바퀴 돌리고 이제 일요일에 학습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템플릿 강의를 활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이재희 멘토님이 열심히 해주신 건데 이거 제가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1교시형이랑 저희가 2교시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1교시형은 그냥 이대로 이 강의를 보시면 진짜 딱 그냥 이대로만 작성을 하시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비교 문제를 많이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게 비교가 구분자를 뽑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 뭐 아는 게 없으면 풀어야겠지만 저는 이 한 개 설명과 두 개 설명이 약간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고 비교는 구분자를 찾기가 조금 힘들어서 약간 조금 기피했지만 이번에도 비교 문제가 몇 개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풀긴 했습니다. 그리고 2교시형은 이런 식으로 3.5페이지를 목표로 하게 되는데, 사실 실전에서 3.5페이지 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근데 이제 템플릿 연습하실 때는 무조건 3.5페이지를 작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셀테나 연습을 하실 때 아마,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팔거든요. 그, 분철해서 이렇게 팔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몇 개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는데, 이 문제를 한 장 쓰고 계속 그냥 연속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를 풀면 3달러까지 쓰면 뒤가 이제 조금이 남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밑에를 버리고 그 다음 장부터 또 1번 문제를 시작을 하면 저희가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그 시험지를 이렇게 쪼개서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이게 쓰는 연습을 하려고 저는 그걸 못했는데 나중에 좀 깨달은 건데 그거를 하면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강의는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실제로 이 템플릿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그냥 문제를 받으면, 이거 이렇게 가나? 뭐 표랑 뭐 그림표, 이렇게 머릿속에서 다 구상이 되시고, 표를 먼저 다 그리고 글씨를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템플릿은 익숙해지셔야, 조금 더 학습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템플릿을 가지고 채우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습 후기는 파이널 테스트는 이제 목표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로 이거 1등 해야겠다. 1등을 목표로 해서 이제 1교시형 10문제, 2교시형 10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3단락이랑 4단락을 쓰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근데 이게 멘토님이 문제를 한 개씩 조금씩 고르라고 주세요. 그래서 어,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10문제, 4문제, 이 목표는 달성을 했고, 사실 이거는 학습을 계속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면, 물론 부담은 되지만, 약간 이 10문제, 4문제, 3, 4단락 다 쓰는 거는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물론 열심히 하시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니까, 나중에 공부 이제 기필반 시작하셨을 때 1등 하는 거를 목표로 다 같이 달려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기필반을 마감을 하고 저는 바로 강북심화 조기 등록을 해가지고 심화반 자료를 사전에 받은 다음에 그리고 또 심화반에 또 모범 답안을 올려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 학습과 심화반마다 다 똑같을 텐데 유튜브 강의도 주시고 서브노트 강의도 따로 찍어 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부 안 될 때 서브노트 강의 보면서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될 거는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주간 그리고 모범 답안 보면서 또 학습하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커버리지 확장은 서브노트 유튜브 강의 보고 그다음에 그 주모 해설 영상을 또 올려주세요. 그 심화반은 이제 주마다 100분, 200분씩 시험을 보시는데 보통 그러면 1교시형 13개, 2교시형 6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심화원분들이 푸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 영상을 멘토님들이 다 찍어서 올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 서브노트 강의만 보면은 몰랐던 부분이 주모 해설 영상에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모 해설 영상 보는 이유는 이 토픽에 대해서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통 2교시형을 저는 참고를 많이 했는데 1교시형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템플릿 내에서 키워드만 잘 채워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1교시는 회독을 많이 돌리면 자동적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고, 근데 이제 2교시 같은 경우는 목차 잡기나 그 내용을 채울 때 그 구분자를 짓는 게 조금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그거는 주모 해설 영상을 보시면 2교시는 목차 잡는 거랑 이거는 어떤 측면을 나눠서 작성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보고, 저는 그냥 그대로 전 이제 제 생각을 다 버리고 다 흡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멘토님들이 하는 말이 맞다. 이거를 바로 흡수하는 게 더 맞는 방향인 것 같다 해가지고, 주모 해설 영상에서 나온 피드백도 약간 해주시는데, 그거를 다 그냥 받아들이려고, 다음 문제를 풀 때는 적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1월 달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최종 점검 단계를 했어요. 2월 달까지 해가지고 원래 2월 초 시험이면 사실 1월 초에는 토픽이 이제 프리징이 돼가지고 그 정해진 토픽 내에서 계속 돌리긴 해야 되는데 사실 기필 끝나고 토픽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가지고 아까 그 심화반 토픽을 조금 늘려서 제가 가져간 거는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토픽 수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하고 그거를 회독을 계속 돌리면서 그 1월 말에 실전 모의고사를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실전 모의고사 솔직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겠지 하고 실전 모의고사를 들어갔는데 이제 점수가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죠. 1교시는 1교시는 괜찮았는데 2, 3, 4교시를 완전 죽 써가지고 거의 꼴등을 했죠. 근데 그때 사실 실전 모의고사를 안 봤으면 135회 합격은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거는 제가 아는 토픽도 이거를 3.5페이지를 못 채우는 걸 보고 제가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는 뭐가 문제일까 해서 템플릿이 문제인가 해서 제가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템플릿을 인지만 하고 있고 그거를 채우는 연습이 좀 제대로 안 됐었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물론 키워드 문제도 있지만 약간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뭔가 이거를 무조건 진짜 맞는 말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 답안지를 다시 돌려봤잖아요. 돌려봤는데 어, 박멘토님이나 멘토님들이 가서 아무 말이나라도 채우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약간 좀, 이거 답이 아닌데 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표는 그렸는데 그 안에를
답을 채우려고 하니까, 물론 답을 채워야 되지만, 그래도 아무 말이라도 써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었다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표를 그리고, 일단 아무 말이라도 써보자. 이 마인드를 가지고, 실전 모의고사를 끝냈고, 그 다음에 강부시마 잠깐 가서 조금 상담도 받고,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회독을 돌리고, 파이널 라운드를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라운드 때는 그 마인드셋을 그렇게 가지고 갔어요. 일단 다 채우자. 채우는 걸로 해가지고 진짜 아무 말이나 쓰고 왔는데 생각보다 점수를 후하게 주시더라고요. 일단 장수만 채워도 기본으로 점수 받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성장을 했고 물론 생소한 토픽이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거 파이널 라운드 때 나왔던 픽들은 그냥 개념만 가지고 이제 시험에 가자 해가지고 파이널 라운드를 했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안 이어지는 것들은 과감히 좀 버리고 갔어요. 이거를 어쨌든 직전에 막 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이거를 골라서 쓸 수 있을까? 이거를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전에 정리된 토픽들을 회독을 쭉 돌리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실전 시험이 좀 더 부담이 없었어요. 왜냐면 답안지를 사실 다시 돌려받지는 않잖아요. 실제 시험을 보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 말이라도 쓰라는데 진짜 아무 말이라도 쓰면은 사실 쪽팔리잖아요. 나중에 봤을 때 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썼냐 이런 소리를 뭐 제 자신이 실제로 느낄 수 없으니까 그냥 진짜 아무 말이나 쓰고 오자 해가지고 이제 최종 시험 때는 1교시는 14페이지 쓰고 2, 3, 4교시는 13페이지 이상씩은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고 이번 2월달 시험은 이제 한번 체험해보고 5월달에 승부를 봐야겠다 하고 갔는데 간절함이 통했는지 약간 점수가 조금 좋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질문이나 있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